이준석 전 대표는 전당대회가 결국 김기현 대 천하람 구도로 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대표의 의도는 뭘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구도를 만들어 가고 싶은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바람몰이를 해서 예. 천하람 후보가 2등으로 해서 결선 투표에 올라가면 사실은 의외로 또 1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확 이제 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이제 기대하고 지금 뭐 열심히 요즘 다니면서 그 지원 그 활동들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 천하람 후보의 개인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의 후원 활동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굉장히 전방위로 지금 뛰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거는 역시 후보 본인으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천하람 후보가 뭐 이슈든 뭐든 해서 정말로 이 국민의힘 내에서 천하람 돌풍을 일으킬 수 있는 과거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노풍 뭐 그에 버금갈 만한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뭔가 파괴력 있는 것을 좀 한번 고민해서 내놔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긴 한데 그 정도가 될런지 이제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죠. 네. 어쨌든 막판 이 천하람 후보가 얼마나 선전하느냐, 득표를 끌어올리느냐에 따라서 결선 투표에 못 가더라도 소위 예전부터 뭐 얘기가 종종 나왔었던 이준석 신당 얘기도 또 다시 한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대표 선거 끝나고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준석 신당이 나오게 되는 전제 조건이 저는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그거는 총선이 가까워지면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이제 전제 조건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가 되고 그래서 윤핵관 중심으로 당이 이제 꾸려지고 그리고 공천 과정에서 윤핵관 중심으로 공천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신당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잡음이 생기고 뭔가 시끄러워질 그렇죠. 때. 예. 그럴 때 공간이 생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대표 선거 끝나자마자 신당이 나올까 그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총선 과정에서 공천 과정에서 불만을 품고 예컨대 만약에 윤핵관 중심으로 공천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지금 예측되는 건 뭐 검찰 출신의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새로운 인물이 들어오다 보면 현재 현역 의원들이라든지 당협위원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물갈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거기서 나온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준석이나 아니면 유승민 이 두 분을 중심으로 새로운 세력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는 신당 창당이라든지 뭐 이런 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 당장 대표 선거와 연관돼서 신당이 창당할 거다.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총선 과정에서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전제 조건이 완성이 된다고 하면 그 상황에서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최 교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이종훈 평론가님.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장 아마 뭐 창당을 하거나 뭐 그런 쪽으로 움직이지는 않을 거예요. 설령 이번에 천하람 후보가 결선에 못 올라가더라도 일단은 뭐 지분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건 확인이 된 셈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의 정치력은 지금 뭐 확보를 해놓은 그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뭐 공천 흐름을 아마 지켜보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친이계 공천 학살이 되고 이루어지고 다 전멸해버린다. 이준석 전 대표도 뭐 도저히 공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그때 가서 창당을 이제 고민을 할 텐데 그때도 아마 창당으로 갈지 아니면 과거 그 친박 연대 같이 그러니까 일종의 무소속 연대 아닙니까? 그런 형태로 갈지 그건 막 그 즈음에 가서 아마 선택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